자, 이게 1번 지문, 너네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지문들이 다 2년 전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단어가 조금 빡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3 애들 지문이야. 그래서 여기는 단어를 모르면 그냥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지문 내용 다 아세요? 내용, 어느 정도는 알아요? 오케이,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교재가 여러분들이 봤던 교재들이랑 좀 포맷이 살짝은 다른데 이게 제 정식적인 전략 노트 포맷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만들 여력도 없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좀 크게 만든 전략 노트라면 요건 이런 거야. 한 지문에 나올 수 있는 유반이어 다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유반이어를 외울 때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문맥을 통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잡아드리고 나중에 단어장처럼 해서 쭉 드릴 거예요. 최종에. 그럼 그걸로 유반이어 외우고 시험 보러 가시면 퍼펙트. 알겠지? 그리고 문법은 당연히 문법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들 다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넘기면 C에 문장 연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문장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때는 어떻게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 문장이 어떤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종 점검은 그냥 사실상 백지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배운 내용을 거기다 쭉 하나씩 쓰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논리 연구는 뭐냐면 이 지문이 뭔 말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쭉 분석해 내려가면서 이 지문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흐름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걸 토대로 이 지문이 밑에 문제 연구에서 어떻게 출제될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5단계로 한 지문을 쭉 봐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휘 연구 단어만 좀 보면요. 여기 있는 단어 다 하나하나 중요해요. 특히 여기에서 require,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A1에, 이쪽에 A1에 유의어 보면 necessitate라고 써 있어요. necessitate는 필요로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necessitate는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이나 밑줄 그으시면 돼요. 뭐 ask for, demand 이거는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아시고 계실 거고 2번 A2의 routine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해진 일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시면 학교 가고 뭐 4시면 학원 가고 막 이런 정해진 일과 있죠. 그래서 정해진 절차라는 뜻에서 custom, norm, procedure, ritual 요 네 단어 다 중에 그래서 A2는 별표 치시면 됩니다. 여기 4개의 단어 유의어는 싹 다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A3의 limited, 제한적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유의어 좀 다채롭게 많이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limited와 관련된 유의어는 이 지문에서만 쓰이지 않고 다른 지문들에서도 범용으로 널리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많이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restricted, 그 다음에 confined 요 두 단어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4의 grasp, grasp는 이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빈칸 뚫어놓고 찾았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understanding이랑 comprehension 그 옆에 원래 지문에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특히 recognition, cognition 이렇게 유의어도 있다. 그러니까 grasp, 사실은 grasp가 이해, 파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A2랑 A3가 제일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그 두 개만 별표 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은 사실상 출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중요한 문법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보면은 여기 보면 세미콜론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다시 절이 나올 텐데 customizing, modifying, 그 다음에 5월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5월이 나오면 수일치 어디다가 하냐면 맨 뒤에 있는 주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transforming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wa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5월일 때는 맨 뒤에 있는 명사로 수혜일치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잘 안 나올 거예요. would 같은 경우는 뜻이 여기서 여러 개지만 B2에서는 뭐로 쓰였냐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고객들은 물건들을 다시 갖고 오곤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무언가가 잘못됐었으면. 그래서 여기 would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도 돼요?
used to bring이라고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B3. 요거는 고장 났을 때라고 되죠. 그러니까 여기선 주어가 생략된 건데 when it is broken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요거는 B3는 breaking이 맞냐, broken이 맞냐라고 물어볼 거야. 자, 능동수동은 제가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죠? 첫째, 타동사인지 보고 부시다는 타동사잖아요.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으면 다현아 내가 무조건 뭐라 했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은요. 여기 뒤에 분사가 breaking이 맞냐, broken이 맞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냥 해석을 했을 때 고장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직관적으로 과거 분사가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지문은 수능 지문인데 사실 단어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그렇게 빡센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5 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도 딱히 없어요. 이 지문은 바로 5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하나 이거 좀 무시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수정을 못 했는데 이건 제가 다시 수정하면서 다시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1번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이라고 돼 있어요. 자, mend는 고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store는 복원하다예요. 그래서 무언가 물건을 고치거나 복원하는 원래대로의 상태로 돌리는 일은 종종 창의성이 더 필요하대. 뭐보다? 원래 그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제품 생산보다 제품의 수리 복원 작업이 창의성을 중요한 단어는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창의성을 더 요구한다.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제품을 고치는 작업은 창의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를 고치고 아이팟을 고쳐주는 사람들은 좀 더 원래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맨 앞에 나왔죠. 그지? 그래서 이런 서술을 뭐라고 하냐면요. 두괄식 서술이라고 해요. 당연히 두괄식 서술은 뭐 나오기 딱 좋아? 빈칸 추론 나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모 1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빈칸 추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네모 1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문제 연구 객관식에 네모 1 하시고 빈칸 추론 포인트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가 빈칸 추론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그래서 예전 산업화 시대 이전의 대장장이는 땡땡 이렇게 무기 만들던 대장장이는 made things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to order 주문에 맞춰서라는 뜻이야. 오더가 주문이라는 뜻이나 주문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맞춰줬대요. 자기의 즉각적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immediate community는 멀리까지는 못 만들고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 것만 자기 마을 사람 주민들의 주문에 맞춰서 그분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customizing. 그래서 customize가 우리 customize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걸 customize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저의, 즉 사용자에 따라서 바꿔주고 변형시켜준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구체화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대량 생산이 되겠어? 대량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량 생산을 했겠죠. 그래서 가내수공업이라고 보통 역사에서 배우죠. 자, 그래서 customers would bring back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fabrication은 제작이란 뜻이야. 그래서 제작의 연장이래요. 삼 번에서 이제 핵심이 제시돼요. 물건이 고장나면 다시 제작자에게 갖고와 수리를 의뢰하죠. 그럼 수리는 뭐가 된다는 거야? 제작의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 된다. 자, 이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네모 2 여기는요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도 나올 수 있냐면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어요.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고 의미 추론은 그거 얘기야. 밑줄 긋고 여기가 의미하는 거를 찾아 쓰시오 이거 있잖아. 밑줄 긋고 의미 물어보는 거 그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 된다라는 건 결국 제작자가 생산과 수리를 둘 다 맡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네,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의미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연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다고요. 연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제작자가 생산이랑 수리를 둘 다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언제요? 산업화 시대 이전에요. 자, 그러면 but with industrialization 이제 산업화가 시작됐지. 그러면 이제 흐름이 전환돼요. 여기서부터 4번부터 5번까지로만 할게요. 4번부터 5번. 화재 전환이 돼요. 자, 언제부터? 그러나 산업화 이후부터 읽어볼게. 결국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물건 만드는 건 누구의 영역으로 넘어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근데 걔가 당연히 지식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기계가 인간의 의도를 다 알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걸 설계한 건 인간일 테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리미티드가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기계는 지식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죠. 산업화 이후부터 제작은 기계가 제한된 지식으로 맞기 시작했죠. 자, 이제 문제는 수리는 제작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럼 수리는 옛날에는 제작이랑 수리를 다 사람이 했지. 근데 이제 제작은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리는 당연히 기계가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제한된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얘다 뭐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제한된 지식. 진짜 제한된 지식이 뭐랑 같은 말이야? 창의성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좀 이해돼요? 앞에서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창의성이 더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기계는 못한다고. 그래서 제한된 이거 그냥 더 너저분해지니까. 제한된 지식은 요거랑 연결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6번, 7번은 6번부터 8번이네요. 6번부터 8번은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얘기하면서 막 책에 있는 내용 인용하고 이러죠. 그러면서 계속 되풀이해. 이제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하지만 수리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거쳐져야 한대요. 알겠죠? 그래서 수리는 창의성의 측면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 내용 살벌하죠? 나올 만한 거 엄청 많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limited, 알겠지? 여기 조심해. 기계는 당연히 제한된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만드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계는 전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랑 반대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understanding of the whole 여기 보이죠? whole은 전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limit과 whole은 서로 대립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기계는 제한된 지식으로 돌릴 수 있지만 수리는 제한된 지식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알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단어를 외우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빈칸 추론이랑 의미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단어를 꼭 충실하게 외워주세요. 안 그러면은 틀릴 겁니다.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만 파악하세요. 자, 그럼 바로 1쪽에 오시면요. 제가 1쪽으로 오시면 지문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빨리 하시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써 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복습 우선순위 여기 써 있죠. 복습 우선순위 뭐냐면 상중 하라 돼 있는데 나는 단어 여기서 외울 것도 많고 문법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공부해야 될 포인트가 많으면 상. 중은 전반적으로 다 아는데 단어 몇 개만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 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 하시면 돼요.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직전 대비 때 잠깐 보거나 조금만 문제 워크북 풀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하루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단어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상. 그냥 한 두세 개 정도 외우면 될 것 같으면 중.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예 공부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자, 지문 주제는 여기서 수리는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하여 여전히 인간만의 업무이다. 물론 기계가 도와줄 수는 있죠. 근데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뜻으로도 써줄게요.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지문은 의미도 나올 수 있고요. 어휘, 빈칸 이렇게 세 개 유형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으로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관식 위주로 공부해 주세요. 자,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일단 이것만 맞춰서 대비한 다음에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도 챙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신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의 생각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정답이 있어요. 정말 멀리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깨우쳤으면 좋았을 걸 대학교 때 하필 깨우치는 바람에.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전공 다 A뿔이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현아, 내신 시험 잘 보는 꿀팁이 있어. 특히 영어, 국어. 수업 때 졸면 안 돼. 수업 때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될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일부 선생님들은 수업 되게 그냥 대충 쓱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셔. 그런 진짜 극단적인 경우라면 할 말이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수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수업 때 보통 시험에 대한 소스를 흘리세요. 그래서 유반이어도 내가 뭐 이렇게 다 잡아드리지만 사실 제일 베스트는 학교 선생님이 잡아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응? 기다려봐. 편집이 잘못됐네. 잠시만 1분만 기다려주세요. PPT가 잘못됐어요. 이번 지문 잠깐 한글만 읽고 계세요. 자, 이제 바로 8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지문 내용은 간단해요. 지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 다 창의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업무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고유로 갖고 있는 창의성을 깨우쳐서 발휘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개인은 그 창의성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스스로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가 이 지문의 핵심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학교 교육 듣다 보면 이게 창의성과 관련이 있나 싶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A1에 보면 capable 써 있잖아요. capable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1에 보면 talented, gifted 거기 탤런트랑 gifted는 다 뭐냐면 능력을 스스로 갖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유의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competent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는 근데 조금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저런 유반어로 잡을 수 있고요. 특히 natural은 자연스러운 창의성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A2예요. 그래서 A2 같은 경우는 natural, 자연스러운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innate, inherent, inborn, intrinsic 이 네 단어는 다 외우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선천적인 타고난이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invent는 A3,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invent라고 하죠. 그래서 create, 특히 device 같은 경우는 구안하다, 궁리하다,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을 떠올려내다라는 뜻이에요. device는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일 테니까 device 체크하시고요. A4의 unlock은요, 락을 풀다, 즉 잠금을 해제하다는 뜻이잖아요. 창의성을 잠금을 해제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의 어려운 단어는 좀 쓰시더라. 특히 exert 처음 보셨을 거예요. exert가 발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간단한 단어니까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A5의 critical, 그 다음에 valuable 이게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vital이라는 단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생명과 직결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vital 이 단어 좀 잡아주시고요. 근데 뒤에 beneficial, worthwhile, priceless, invaluable은 단어장에서 어디서 본 적이 있을 텐데 priceless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값어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건 쓰레기 이러시면 안 돼. priceless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야. 집에 소중한 거 있어요? 너가 소중하다고? 그러면 진이는 priceless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 너 보고 너 얼마에 내가 살게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riceless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청 소중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iceless, invaluable은 낚시하는 단어로 조금 자주 나오니까 priceless랑 invaluable도 별표 치세요. 이 두 개는 매우 귀중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문법으로 올게요. 자, 여기 문법은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문법 위주로 보셔야 돼요. 문법이 나올 겁니다. 자, 마치 우리가 let은 have, make, let 나오면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건 뭐 중딩 문법이니까 이것만 보고요. 자, 다음 B2를 보시면 everyone is capable and it's everyone's responsibility. 이게 뭐예요? 유명한 찐주어, 짝주어. 그래서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고 요게 부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진 조 구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변화하는 우리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requires 그래서 요게 타동사 요게 주어 즉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나날이 변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That we invent new ways. 자, 이 대은 뭘까요? 자, 다현아, 관계사 쓰려면 뭐 있어야 되죠? 관계사. 관계사. 선행사. 관계사 뭐라고? 선행사. 이 강의 듣고 있는 혜령이도 뭐라고? 선행사.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명사 있어 없어? 이거 관계사 아니야. 그럼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니까 접속사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관계사 아니에요. 그리고 너네 동격 접속사 that만 알고 있는데 사실 동격 표현하는 거 of도 있어요. 그래서 동격으로 쓰이면 얘는 근데 문제는 뭐니까 동격이니까 근데 of죠. 그래서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명사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절이 돼 버리잖아. 알겠지? 명사 내지는 명사 구가 나와야 돼. 그래서 of doing our most basic task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의 새로운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놈이 얘예요, 얘. B-5랑 B-6 얘네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째 이번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가정법에 꽂히셨나 봐요. 가정법이랑 가정법 그냥 달려있으면 다 들고 오시는 것 같거든. 자, 가정법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과거는 계속 얘기하죠. 지금 사실을 반대로 뒤집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하니까 if절과 주절에서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 자,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과거 시제는 다연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을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을 반대로 했으니까 사실이 아닌 거네.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네. 자, 다시 혜령이는 이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랄 테니까. 자, 시제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재 시제는 지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하는 거고, 과거 시제는 옛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한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옛날을 표현하는 이유는 더 이상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f절에서는 과거 시제 쓰는 거고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절에는 뭐를 써야 돼요? 조동사를 써야 돼요. 근데 조동사도 마찬가지. can은 현재형, could는 과거형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과거는 시간이랑 관련 있다 없다? 없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근데 눈에 안 보인다며. 그럼 조동사도 당연히 진이야 뭘로 써야 돼? 현재로 써야 돼? 과거로 써야 돼? 과거 쓰고 있잖아. 자, 그래서 will이 아니라 would, can이 아니라 could, shall이 아니라 should, 그 다음에 may가 아니라 might. 그죠? 그래서 if you left 지금 과거 시제 쓰였죠. If you left it to others to be creative, not much 한 다음에 주절에서는 그러니까 if절 끝났죠. 자, 주절에서는 무조건 will이 아니라 will이 아니라 would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다 가정법 과거 표현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은 뭐냐면 if you leave it to others to be creative. 만약에 너가 leave, left, 남긴대. 뭐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뭐야? 짠목적어. 투부정사. 요게 찐목적어야.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될 것 같아요. 가정법과 과목적어가 묶여 있어요. 이것만큼 메리트 쩌는 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10쪽에 걱정 마세요. 10쪽에다가 제가 문장으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외워주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100% 출제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냅둬 다른 사람들한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그러면 그다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창의적이어야 될 때를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리고 너는 이런 새로운 신시대에 아마 적응을 못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창의성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세대 한 3, 4년 후의 후배들은 수능 때 서술형 문제 풀 수도 있어요. 시대가 이제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창의성 무시하면 진짜 골로 가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냥 다 뭐해? 일반적인 업무는 다 챗 GPT가 해주고 있잖아. 나도 지금 내 업무의 40%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쟤한테 유의어 잡아줘. 지문 다 한 다음에 워크북 만들어줘.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만들어. 스티브 잡스 이제 좀 있으면 문제 만들어줄 거야. 그거 GPT한테 시킬 거야. GPT한테 야 네가 좀 해. 이렇게 해줄 거예요. 문법 문제만 제가 만들 거고요. 알겠죠? 많이 정확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지문을 편집하는데 내가 30분이 걸린다고 쳐. 챗 GPT는 10초 걸려요. 이거 못 이깁니다. 정확성은 떨어진다 치자. 인간은 100%라 치고 GPT는 80%라 치자. 그래도 난 이거 할래. 왜? 이걸로 10초로 일단 초안 다 만들고 나머지 한 10분 동안 80%, 20% 검수하면은 10분 만에 이거 만든 애가 승자잖아.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너네는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대학 다닐 때겠지. 대학 다닐 때 누구는 A고 누구는 B인 이유는 챗 GPT를 얼마나 활용해서 자신의 새로운 생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여러분들 대학 생활이 갈릴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취업하셨을 때 직장 생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컴퓨터 잘 다루냐는 20년 전부터 애초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AI를 잘 다루어야 돼요, 이제. 인공지능을요. 인공지능 속도가, 발전 속도가 넘사벽 수준이라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을 그냥 비벼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깁니다. 지울게요, 이제 이거. 자, 그래서 창의성, 이런 것,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근데 그러니까 챗GPT가 무서운 게 원래 창의적인 건 인간만 할 수 있었잖아. 아까 그 무기 수리하는 거 그것처럼. 근데 이제는 창의적인 것조차 챗GPT가 빨아가는데 지금 내가 쓰는 그 GPT 그거 공식 홈페이지에 달리라는 서비스가 이번에 런칭을 했어요. 달리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캐시를 사면 예를 들어 야, 나 이런 그림이 필요해. 배경은 해변이고 해변에서 한 10명이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 좀 만들어줄래? 그럼 캐시 한 100원 정도 써가지고 그림 그려줍니다. 몇 초 만에? 5초 만에.
근데 창의적인 거를 5초 만에 그려 제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8 out of 10 people feel that. 자, feel은 뭔가를 느끼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느끼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얘도 위에 있는 대처럼 접속사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봐. 1 in 4 people이래. 그럼 4명 중에 1명이지. 4명 중에 1명이니까 4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럼 다현아 4명 중 1명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야 복수야? 4명 중 1명. 단수죠. 자, 복수예요. 자, 왜냐면 4명 중에 1명을 제가 엄밀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쌤 원인데 왜 believe예요? believes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1 in 4 people은요. 25%의 인구란 뜻이잖아요. 사람. 단수야 복수야? 사람의 25%. 복수지. 그래서 복수예요. 수일치 조심하세요. 저 그래서 B7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법 문제 나올 때 의외로 복병일 수 있어요. 이거는 25%니까 당연히 복수입니다. 그래서 believes가 아니라 believe라고 해야 돼요. 자, 문법 중요하니까 문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1. 자, 이제 다음 쪽 넘어오시면 돼요. 자, just as라고 돼 있잖아요. just as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이듯이 뭐뭐 하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 예를 들면 수학이 대학생들에게 중요하듯이 영어 또한 대학생들에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에 요거는 뒤에 얘기하려고 거들 뿐이죠. 그래서 just as we shouldn't let others do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냅두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뭐도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뭔 소리야? 다른 사람 생각을 내가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 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생각을 내가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창의성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창의성을 내가 빼앗아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의미를 기억하세요. 의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just as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됐죠? 자, C2. C2. 자, 가정법. 만약에 너가 그것을 냅뒀다면 이러면 안 되죠. leave의 과거형, 그러니까 냅둔다면이라고 해야죠. 가정법 과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가목적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창의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남기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남겨버리면 아, 그 어떤 것도 그다지 많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는 will이 아니라 조동사 would. 그다음에 그리고 마찬가지 너는 경제에서 나가리 될 거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문장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문장 영작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자, 다 정리하셨으면 11쪽으로 바로 오세요. 네. 아니, 그거 위에 있어. 그냥 이거 위에 문장이야, 이거.
너가 거기다가 쓰면서 연습하라는 뜻이야. 거기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문장. 밑에서 쓰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화살표는. 알겠지? 자, 바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 기준으로 써볼게요. 타인의 창의성에 무조건 의존해선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창의성을 통해서 기여하는 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쓸게요. 2번은 뒷받침이죠. 잠깐만. 2번, 3번 둘 다 쓰면 되겠다. 2번, 3번. 근데 오늘날은 반드시 성공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답지? 시험지? 채점하고 남기고 가시면 돼요. 창의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태어나.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써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은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자, 이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우리가 계속 하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업무 식을 창조해야 한다. 얘들아, 이거 다 쓰고 해야겠다. 빨리. 자, 그 다음에 5, 어? 5번을, 미안하다, 얘들아. 4번부터 5번이었네요. 죄송해요. 자, 4번부터 5번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응하려면 새로운 방식을 우리도 익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방금 얘기한 대로 아까처럼 에이 뭐 챗GP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그거 뭐 안 해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하는데 30분 걸리는데 쟤 10초면 한다고. 이게 됐어? 그러면은 쟤한테 일반적이고 평상시에 내 뇌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는 다 쟤한테 덤핑해서 1분 만에 만들어서 시키면 되고 나머지 진짜 고도로 창의성을 요하는 건 내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분담을 해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네.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쓰려면 유료 결제 하셔야 돼요. 20달러씩입니다, 한 달에. 회원가입 안 하면 못 써요. 네.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무료 버전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걔네도 그거야. 너가 씀으로써 데이터를 걔네한테 공유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계정이 있어야 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돼요. 그걸로 1초 만에 가입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연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6, 7번에.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에 8명은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작 그 와중에 4명 중에 1명만, 꼴랑 4명 중에 1명만 거기에 부응해서 살고 있다는 건 여전히 뭐예요? 창의성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당연히 피해자의 주장은 뭐가 되겠어요? 창의성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질문의 주제죠. 그래서 이게 제목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거 물어본 거야. 알겠죠? 제목 문제로 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 다 좋은데, 아 맞다. 그 앞에 저기 어휘 문제 있죠. 어휘 연구. 8쪽에 A3의 invent에다가 지금 우리가 쭉 했잖아. 그 오른쪽에 new 있죠. new에다가 A6라고 해서 밑에 또 쓸게요. new에다가 A6라고 해주세요. 다시 8쪽에 그 지문 보면은 A3의 invent 있죠. 바로 오른쪽에 new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A6 한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A5 아래다가 A6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기존에 없는 완전히 참신한 거 요거 유의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요걸 꼭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novel. novel은 소설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면은 기존에 없는 참신한 완전히 새로운 거란 뜻이야. 그래서 그거 novel이라고 한다. 그것만 좀 잡아주세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실쪽으로 와서 지문 정리하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몇 개만 좀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지문 이번 주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할게요. 자, 이번 지문은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 발휘하는 법 간단해요. 일단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창의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자영업자가 돼서 곱창집을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창의성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창의적이고 개성적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학교 교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경험치가 많아야 돼요. 창의성은. 그러니까 일단 10대 때 그리고 20대 초반 때는 20대 초반 때도 그러니까 막 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막 공부하러 들어가지 말고 제발 연애도 좀 하고 알겠죠? 그리고 여행도 좀 가고 특히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것 좀 해 막 가갖고 요즘 1학년은 안 논다더라고. 네, 좀 놀 땐 좀 노시고요. 노는 것도 공부야. 알겠어? 노는 것도 인생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보람차게 노시라고요. 맨날 집에서 막 유튜브 막 이런 거 막 SNS 막 하다가 자고 일어나고 왜 이렇게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나가서 세상을 경험하시고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당연히 무슨 문제? 어법 문제. 그래서 어법 서술형도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좀 보고 갈게요. 자, 3번 지문 14쪽, 15쪽만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자, 이 지문은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전문적으로 쓴 글인데,
그래서 내용은 이번 수요일 수업 때 제가 좀 설명을 하고요. severely라는 단어는 극심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청 심하게라는 뜻이라서 거기 보면 쭉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특히 여러분들이 처음 볼 만한 게 근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있는 intensely,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drastically, 요거는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A2의 current, 현재,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대응되는 유의어는 present, 그 다음에 existing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A4, biased라는 단어예요. 편향됐다. 그래서 A3는 그냥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그러니까 확립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와 관련된 저기 유반이어 쭉 잡아드렸어요. A4 별표 치시면 돼요. 별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이거야. 이게 평행이고 바이어스는 뭐야? 이렇게 치우쳐진 거 있지. 이쪽으로 치우쳐진 게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prejudiced, one-sided, partial 여기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one-sided랑 partial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특히 partial. partial은 불공평한, 치우쳐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단어는 그냥 이 정도만 잡을게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partial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보단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꼭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뭔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기는. 자, 문법 딱 잡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While 이러한 메모리가 is introspective, introspect는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야. 안, 내부를. 그래서 이거는 반성한다는 거야. 자기 성찰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찰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내 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쌤 이거 이상해요. 이거 뭔가 어순이 좀 이상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좀 어순이 이상해요. 부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좀 앞으로 당겨진 건데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a process of dredging up what actually happened.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dredge up, 들춰내다는 뜻이거든요. 들춰내는 과정인데 자기 성찰적으로 그걸 들춰낸다는 뜻이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introspectively는 원래 여기 있었어야 돼. 그래서 a process of dredging up what actually happened introspectively. 그래서 원래 introspective는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필자가 자기 성찰적이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사를 맨 앞으로 도치시킨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가 지금 뭐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냐면 뒤에 있는 명사 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A2, 콤마하고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네요. 자, 콤마 써서 관계사 계속적인 문법 쓰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현재 스테이트는 상태란 뜻이에요. 현재의 상태. 그래서 요게 지금 선행사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 현재의 상태가 포함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거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로 뭘로 바꿔도 돼? and is로 바꿔도 되는 거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알겠죠?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쓸 바에 차라리 이게 더 편하잖아. 접속사 관계대명사 계속조연법이 이런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제가 뭐라 그랬죠?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얘는 명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명사 역할이니까 문장 내에서 어디 들어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그리고 얘는 관계절의 구성을 따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e biased by, 자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지. 그것도 목적어 형태로.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 맞죠? 그런과 동시에 what we now believe. 자, believe 같은 경우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목적 부어라 믿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믿는다. to be 여기에 목적 부호. 목적어 있어 없어?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자리가 맞습니다.
자, 어때? 문법이 별로 없는데 겁나 빡세지? 다 무게감이 오지죠? 여기도 어법 문제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술형보다는 객관식 문법 출제가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쌤, 여기 patterns인데 왜 동사가 is예요? 수일치 조심하셔야죠. 주어가 뭐예요? The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into meaningful patterns. 무려 주어가 누구냐면요. The organiza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앞에 있는 organization을 부연 설명하는 전치사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어때? 수일치 조심해야겠지? 그지? 자, 4개의 문법이 다 빡세요. 하드코어예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서술형 문장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17쪽부터는 이번 주 수요일에 할 테니 수요일에는 바로 오시면 바로 수업들을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서 단어 숙제 정도만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통통 제발 확인하시고 맞춰서 진도 숙제 해오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